안녕하세요. C 언어 프로그래밍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을 진행을 하면은 거의 C 언어의 막바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형, 그리고 연산자, 선택구문, 반복구문, 그리고 배열, 2학기 들어와서 함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어요. 2학기에 배웠던 내용만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라는 거는 사용자 지정 함수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있었어요.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지정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언, 정의, 호출이라는 세 가지 동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는 방법, 정의를 하는 방법, 호출을 하는 위치 등을 알려드렸어요. 포인터를 보도록 할게요. 포인터라는 것은 주소값이라고 했습니다. 주소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어떤 크기로 저장이 되는지, 메모리상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컴파일러 환경마다, 컴퓨터 환경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렵게 들어가면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학습을 할 때 C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다뤄보자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다뤄보는 관점에서 포인터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소값이다, 주소 공간을 가리키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주소 공간을 가리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소 공간에 있는 값을 읽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학습할 부분은 그 부분을 넘어서서 구조체와 공용체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와 공용체를 학습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포인터에 대해서 학습을 했던 부분 간단하게 본다면은 잠시만요. 간단하게 본다면은 포인터의 이해에 대해서 배웠고요. 포인터의 변수의 사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주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학습을 했고요. 배열을 학습을 할 때 포인터를 같이 학습을 하면은 좋다라고 얘기해 드렸던 부분을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포인터와 변수, 그리고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와 공용체를 학습을 합니다. 구조체와 공용체란 무엇인가? 구조체란 무엇인가?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고 실습을 통해서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냈던 과제입니다.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해서 완료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함수를 사용할 때 대칭 이동을 한다는 점에서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호출을 하는지, 주소 공간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포인터를 학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셨던 부분일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습 파트에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다음 시간에 학습할 부분까지 범위가 정해지고요. 다음 시간에 학습할 부분도 이 PPT 안에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기말고사 범위는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함수, 그리고 포인터, 그리고 오늘 배울 공용체와 구조체, 마지막으로는 파일 입출력까지 네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도 알려드릴 거고요. 시간 볼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를 학습을 할 거예요. 구조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배열과 비교를 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공용체라는 거는 어떻게 저장이 되는가, 구조체라는 것은 어떻게 저장이 되는가, 어떻게 호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럭트 그리고 타입 데프 타입 디파인이라는 것의 압축어고요. 스트럭트라는 것은 구조체를 명칭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단어 꼭 익히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구조체와 공용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배열과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열이라는 것은 같은 타입의 자료들이 연속적으로 저장된 값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 타입의 한 가지 타입의 자료들이 연속적으로 저장된 값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타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티저라고 하면 인티저, 캐릭터라고 하면 캐릭터 등등의 한 가지 자료만 묶어놨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오진 못해요. 배열을 사용하면은 값을 나타낼 때 줄어든다라는 관점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기 힘들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자료가 묶여있는 구조체 형태로 명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구조체란 다른 자료형이 연속적으로 묶여있을 때 우리는 구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형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더블형을 저장할 수도 있고 인티저 형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구조가 구조체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배열과 구조체 같이 비교를 하면서 넘어오시면 어렵지 않게 익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조체를 선언을 해야 되겠죠? 구조체를 선언한다는 것은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체의 형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형태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할 건가, 어떤 변수를 사용해서 명칭을 해줄 건가 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언하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선언하는 방법, 구조체 이름을 이용하여서 선언하는 방법, 타입데프라는 기능을 통해서 구조체의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제 화면은 조금 삭제를 그리도록 할게요. 자, 구조체를 선언하는 방법이요. 구조체를 선언하는 방법에는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조체를 사용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라는 방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스트럭트 하고 중괄호를 한 후에요. 그 후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입력해 넣으시면 돼요.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STU01이라는 자료에서는 STU01이라는 구조체 자료에서는 이 번호라는 거, 네임이라는 거, 코리아, 잉글리시, 매스, 썸, 에버리지까지 이런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저장이 된다라는 구조체를 명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체를 정리하면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의 단점은요. 우리가 항상 이런 구조체를 사용할 때마다 이런 형태의 구조체를 사용할 때마다 호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언을 하고 호출을 해야 된다,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들 말고 한번 정의를 해두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다음에 나오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조체 이름을 사용해서 구조체의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구조체 이름을 사용해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다는 방법은 우리가 구조체 이름을 struct 다음에 이름을 명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구조체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된 내용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tu라는 구조체 이름을 정의해 줄 거고요. 이 struct 구조체라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사용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바로 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struct stu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칭만 쓰게 되면은 이 구조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 이름을 이용해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길었어요. 우리가 struct를 사용해가지고 이름을 명칭했을 때는 여전히 struct stu라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여전히 긴 방식이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typedef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잔유형을 사용자 지정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truct라고 이렇게 된 이 내용을 typedef를 통해서 이름을 재정의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typedef라는 것을 이용해서 stu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ypedef를 사용하면 사용자 지정으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u라는 자료형을 가지고 오겠다. stu01, stu02로 이라는 구조체를 사용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응용해서 우리가 구조체를 선언하고 사용할 때만 typedef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만약에 인티저 형태, 정수인 형태를 넘버라고 저장을 해주겠다. num이라는 넘버라는 변수의 이름을 새로 지정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typedef int를 num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이제부터 인티저 a라는 것과 num b라는 것은 동일하게 정수형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ypedef라는 기능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변수를 초기화했을 때랑 동일하게 콤마를 통해서 이 변수가 선언이 됐을 때 한 번에 초기화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음은 typedef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언된 변수를 한 가지를 번호에 대한 내용을 초기화를 하겠다. name에 대한 내용을 초기화를 하겠다. 코리아에 대한 내용을 초기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에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씩 처음 사용할 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방금 전과 같이 동일하게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체를 초기화할 때는 구조체를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와 동일하게 구조체도 다음과 같이 구조체 명을 가져요. 구조체 이름을 갖는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구조체 안에 있는 성분을 접근할 때는 이 점 표시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tu라는 이 구조체 안에는 번호라는 부분과 name이라는 부분과 KOR, English, Math라는 부분이 다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해라,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을 사용해서 완성을 하시면은 문제없이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stu라는 구조체 변수가 있어요. 만약 이 구조체 변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이 대입연산자가 성립을 하고요. stu 안에 stu01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장을 해줄 때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요. 복사가 될 거예요. stu02라는 변수 공간이 존재할 텐데 stu01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을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복사해 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바꾸더라도 요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구조체의 개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부분 같이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194페이지를 보시면서 선언하고 초기화를 해보시면 너무 좋은 실습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체 자료요. STU 멤버와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요. 01이라는 구조체를 선언한 후에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홍길동 합계는 268점, 평균은 89점으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member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마침표를 이용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정해진 방식대로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게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방식대로 천원하고 초기화를 해보는 실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 잘해보셨나요? 이제 구조체를 조금 넓게 바라보도록 할게요. 구조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조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들을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설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자동차에는 엔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탑승시킬 수 있는 탑승 용량이 있을 거예요. 더 넓게 생각해 볼게요. 버스라는 게 있을 거고요. 트럭이라는 게 있을 거고 승용차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버스에 달려있는 바퀴의 개수를 저장을 하는 그 변수를 따로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탈 거죠? 네, 버스와 같은 것들은 자동차 탈 거 안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체는 이런 겹치는 부분들을 한 번에 묶어서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트럭트라는 구조를 통해서 age와 이메일을 담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typedef 스트럭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번호, name, 이 a라는 부분에 들어간 age와 이메일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근을 해줄 때에는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접근을 해줄 때에는 만약에 a라는 변수 안에 있는 잠시만요. 잘못해줬죠? 우리가 b 안에 있는 a 안에 있는 age를 접근한다고 하면은 b 구조체 안에 있는 a 구조체 안에 있는 age를 접근하려면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온점을 통해서 안에 있는 세부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구조체와 배열입니다. 구조체도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름이 여러 개로 나와서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배열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조체도 배열처럼 배열명을 적어주고 배열의 크기로 한 번에 여러 개의 구조체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배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호출할 수 있고요. 배열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구조체 포인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구조체 배열을 사용했어. 그럼 구조체 포인터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 형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구조체, 배열까지는 각각에 대한 값들을 접근을 할 때 a라는 변수 안에 있는 ag를 접근을 했어요. 이 온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a라는 것에 포인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a라는 것의 포인터인 ag를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 온점으로 표시했는지 화살표로 표시했는지에 따라서 접근하려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화살표를 표기를 하게 되면은 포인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주소값 안에 있는 값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포인터는 P잖아요. 화살을 맞으면 P가 난대요.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할 때는 화살표를 통해서 접근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주소 공간 안에 있는 값을 접근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화살표 표시를 통해서 접근을 해준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체의 구조체, 구조체의 배열, 구조체의 포인터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조체의 구조체 부분을 할 때 제가 이거 부분 안 알려드리고 간 것 같아요.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크기를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크기를 끊어오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조금 심화적인 부분이니까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용체인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공용체라는 거, 네,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학습을 할 때에는 아직 데이터적으로 공간이 널널했기 때문에 공용체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용체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소 공간을 사용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들, 인티저로 저장이 될지 캐릭터로 저장이 될지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일렬로 저장이 된다, 한 부분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바이트 공간 안에 캐릭터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인티저인 inum도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용체고요. 공용체를 사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 신기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학습 방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조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어요. 구조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들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자료의 집합이다라는 거. 배열과는 다르게 구조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 자료들의 집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체의 선언부터 보도록 할게요. 구조체의 선언이라는 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스트럭트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하고 바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스트럭트 이름으로 구조체 명을 지정을 해서 스트럭트 person을 통해서 한 번에 접근을 하는 경우. 이것도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스트럭트라는 내용을 타입def라는 것을 통해서 person이라는 부분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erson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입def라는 것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입def라는 것은 구조체를 선언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에도 사용이 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조체 배열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구조체 배열이라는 것을 학습을 할 때 구조체 안에 있는 값을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할 때 안에 있는 값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접근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온점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배열을 말했다라 그러면 포인터도 말할 수 있겠죠. 포인터는 조금 특별하게 안에 있는 값을 접근을 해주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통해서 접근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체가 주가 되는
주가 되는 구조체가 주가 되는 단원이 될 거고요. 공용체라는 부분은 조금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부분이고 다양한 타입들이 한 공간 안에 겹쳐진 공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에 따라서 값들이 서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이거 보고 신기했습니다. 저도 공용체라는 것을 자주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봤던 경험이 있고요. 제가 따로 뭘 만들 때에는 공용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조체와 공용체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 구조체가 주가 되는 부분이었다. 공용체는 왜 이게 등장했는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뒤에 페이지에 있는 파일 입출력이라는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